존 처칠은 1704년 블렌하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동맹하여 프랑스를 대승시킨 후 그 공로로 영국 국왕으로부터 말보로 공작의 칭호와 함께 블렌엄 궁을 선물로 받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블렌엄 궁에서 태어났으며 존 처칠의 후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처칠이 어렸을 때 그의 할아버지는 아일랜드 총독을 지냈습니다. 고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처칠은 같은 뿌리의 친척입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제7대 말보로 공작의 셋째 아들인 랜돌프 처칠경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은 재무장관을 지낼 정도로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어머니 자네 처칠 여사는 미국 부호의 딸로 미국 여성이었습니다. 랜돌프 처칠은 비타협적인 성격으로 인해 많은 정적과 권력 투쟁에 밀려서 회한의 세월을 보내다가 일찍 사망합니다. 처칠은 명문 귀족의 큰아들로 태어났지만 칠삭둥이로 어려서 잔병치레도 많았으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낙제생 문제아로 취급받으며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의 혓짧은 소리는 친구들의 놀림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후에는 끈질긴 발성 연습으로 정상적으로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해로우 스쿨 학창 시절에는 학과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문학과 역사에는 소질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특출함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습니다. 처칠은 부친의 권유로 삼수 끝에 겨우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생도로 공부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1895년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 자넷은 1900년엔 아들과 동갑내기인 군장교와 1918년엔 아들보다 3살 적은 식민지 공무원과 연거푸 재혼하며 사교계의 가신 메이커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칠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으며 인생의 나침판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은 어려웠지만 우등생으로 졸업한 후 기병소위로 임관되어 쿠바, 인도, 수단,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근무합니다. 종군기자로도 맹활약했으며 글 솜씨가 좋아 예리한 전투 상황 분석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어전쟁에 참전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 생활 중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탈출을 감행한 뒤 480km를 걸어 중립지역인 포르투갈령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성공적으로 도착합니다. 이 사건은 처칠이 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사교계의 여왕이자 미국 갑부 집안 출신인 어머니가 아들이 참전기를 책으로 내자 군 고위층을 직접 찾아 이를 홍보와 로비를 해준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고도 합니다. 처칠은 보수당 의원으로 하원에 입성했고 1904년에 보수당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당으로 이적했으며 1908년에 경제장관, 1911년에 해군 장관, 1917년에 군수장관을 지냅니다. 그는 다시 또 보수당 의원으로 입당했기 때문에 당시 보수당계 정치인들에게 처칠은 배신자로 낙인 찍힙니다. 처칠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장관을 맡고 있었는데 작전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장관직을 사퇴한 후 40세부터 처제의 권유로 우울증을 잊기 위해서 시골에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칠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이 영국을 공습할 것을 염려해 공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당시 정계에서는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견대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여 처칠의 견해가 맞다는 것이 입증되자 영국 정부는 처칠을 다시 해군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후 1940년 그의 나이 66세의 총리로 임명됩니다. 처칠의 반공전선 구축과 냉전에 대한 경고는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이며 놀라운 그의 용기와 결단력은 대단했으며 고난의 순간에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1951년 보수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자 77세의 총리에 재임명됩니다.
그리고 1953년 그의 나이 79세 때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그는 생전에 43종 72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신문과 잡지를 통해 1,000여 개의 글을 기고했었습니다. 회고록의 작품에는 200만 단어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순수 문학 작품이 아닌 저작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은 처칠이 유일합니다. 같은 해에 가터기사의 칭호를 받고 윈스턴 처칠경이 됐으며 1955년에 앤서니 이든에게 총리직을 물려주고 은퇴합니다. 1964년 미국 의회는 처칠에게 미국 명예시민권을 수여하였으며 처칠은 1965년 1월 24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블레넘궁이 보이는 블레던 마을에 교회 묘지에 옮겨져 그의 아버지 랜돌프 처칠과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는 군사전략가, 협상가, 정치가, 문학가, 화가였습니다. 처칠은 비록 26세의 하원의원, 32세의 통상부 장관 등 젊은 나이에 출세의 길을 걷지만 위태로운 정치생활, 여러 선거전에서의 참패, 대중으로부터의 비난과 냉대 등을 겪으며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심한 고립감과 순환적 기질에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시작한 그림 그리기는 60대 후반 총리로 임명돼 5년간 치른 2차 세계대전 내내 이어졌고 85세 고령으로 정계에서 은퇴할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500점의 유화를 남겼는데 대부분 인상주의 화풍의 풍경화입니다. 그가 우울해서 예민할 때마다 우울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깊은 사색은 그에게 창의성과 통찰력을 주었고 그림 그리기와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기 수양보다는 끈덕진 투지, 회복력, 용기가 노년까지 자기 안에 적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최근에 처칠이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경화가 109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60세를 겨우 넘을 정도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그의 정력적 활동과 두뇌 능력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처칠은 두 번째 수상임기를 마치고 옥스퍼드대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청중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연단을 내려옵니다. 그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처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은 극복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평생 절망과 싸움을 벌여온 까닭입니다. 지금까지 처칠의 인생 여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노년이었지만 나이에 무관하게 열정적으로 정계를 이끌고 과감히 도전하는 용기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우울증을 그림과 글쓰기로 역경을 극복한 인물로 우리의 삶 속에 의미 있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처칠을 통해 노년의 인생 공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